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은 한지 공예의 전통 명맥을 이어가는 김혜미자 명인이 사는 곳이자 그녀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이다. 명인의 손길을 거쳐 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한지 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제가 꽃꽂이를 하다가 한지를 사용하면서 한지에 애정이 생겼고, 한지를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가 딱 29년,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집안에 있는 한지 공예품들에는 김혜미자 명인의 애정과 눈물이 담겨 있다. 특히 옛 여인들이 쓰던 한지 색실첩은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너무 우리 손조들이 지혜로운 게, 예전에는 왕실 아니면은 의걸이나 장롱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 시절에 우리 손조 여인들이 이렇게 지혜를 내서 실을 놓고 담아놓는, 보관하는 건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보다 옛 사람들이 이렇게도 멋있었을까? 이렇게 쓰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랬을까? 김혜미자 명인은 2017년 1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으로 지정됐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 그 세심함과 정성이 오늘날의 김혜미자 명인을 만들었다. 명인의 곁에 있는 손때 묻은 도구들은 그녀의 30년 지기 오랜 친구다.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전을 끝내서 그 전에 개인전 끝내기 전에 이제 밤 10시에도 오고 밤 11시에도 오고 저희 선생님께 이제 의논도 하고 상의도 드릴 게 있어서 작품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오셔도 저희 선생님 한자고 계세요.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저희는 지금도 힘들어서 선생님 조금만 쉬죠 그러잖아요. 저희 선생님 아니에요. 뛰어다니세요, 지금도요. 힘드실 것 같은데, 곁에서. 힘들어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늘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며 손에서 한지를 놓지 않는 김혜미자 명인. 명인이란 이름에 안주하지 않고 그녀는 오늘도 자신을 채찍질한다. 문양을 파고 새기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참 솜씨가 고와서 거의 잘합니다. 그런데 색에 대한 배합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숙달하기까지 그 세월이 아직도 저는 제 작품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한지 공예를 향한 올곧은 마음으로 전통 명맥을 이어가는 김혜미자 명인을 지금 만나본다. 네, 김혜미자 명인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인생 이야기를 쭉 풀어주실 텐데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전주에 미시를 오니까 예. 젊어서 이곳에 꽃도 꽂고 방송도 하던 생각이 예. 들어서 새삼 참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네.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추억이 새록새록 하신가 봐요. 그렇죠. 예.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풀어 놓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프로필을 우리 한재진 의원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 김혜미자. 1941년 일본 후쿠오카 출생. 전주여고를 졸업한 뒤 전주에서 전문 꽃꽂이 강사, 꽃 전문가로 활약을 하다가 1987년 운명처럼 만난 한지 공예에 푹 빠지게 됩니다.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열심히 한지 공예를 배우고 익히며 한지 공예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비로소 알게 된 김혜미자 선생. 그녀의 그러한 열정은 다양한 활동 경력으로 나타나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미국,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 해외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한지 공예의 고유의 매력을 널리 알립니다. 대승 한지마을 승지관 관장, 국립민속박물관 전통 한지 공예 강사,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전통 한지공예 교수 등등등등등 그야말로 한지공예 한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김혜미자 선생. 2017년 1월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으로 선정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장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7년 1월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한지공의 이력에 비하면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일한 그 한지공예를 시작했던 스승님이 네. 서울특별시에 문화재 신청을 해놓고 아프셨어요. 15년을 병석에 있다가 2015년 12월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감히 스승님 편찮으신데 제가 문화재를 꿈도 안 꿨죠. 네. 근데 아까 프로필을 들으니까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셨다고. 네. 뭐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일본 분이 계신 건가요? 아유, 모든 분들이 제 이름 들으면 일단 그렇게 예.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시다가 네. 전주 기전여고를 나오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와 같이 일본에 가셔서 해방되던 해까지 살으셨어요. 그때 나오신 거군요. 네, 제가 5살 되던 해에 예. 해방이 됐죠.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네. 그냥 이름이 김미자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24살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다 보니까 김혜미자로 고쳐지지 않았던 거죠. 일본 이름으로 등록한. 그래서 호적상 김혜미자입니다. 네. 1950년대에 전주여고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주여고를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학구열이 강한 부모님이 아니셨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일본 유학생이었고 네. 어머니는 전주 기전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가 딸만 넷인데 네. 언니가 전주 사범을 나와서 교직에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들었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 네. 대학은 엄두도 못 냈죠. 예. 근데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 하면은 지금은 이제 한지공예로 널리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꽃꽂이로 정말 날렸던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군요. 대단하셨습니다. 얼마나 날리셨습니까? 날라다니셨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그럼요. 예. 생생하죠. 평생에 꽃하고 같이 살리라 그랬는데 제가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철이 없었던지 그 50이 넘으면 굉장히 나이가 많고 늙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선생님이 50 넘으면 꽃한테 미안해서 꽃 그만둘 거야. 그렇게 말을 늘 했대요, 제가. 근데 정말 우연찮게 50 되기 전에 한지를 만나서 예. 한지에 미쳐서 살았다고 할 만큼 참 좋았습니다. 꽃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나요? 근데 한지도 색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색이 한 300여 가지가 생산이 되니까 그 색지를 쫙 진열해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으로는 꽃입니다. 한지도 역시 꽃이다. 예. 꽃과 한지를 내 생애에 만났다는 건 저한테는 축복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결혼식의 부케는 다 선생님 손을 거쳐갔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방송국에도 항상 여기다 뭐 자담회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꽃을 꽂아놓고 밑에 자막에 김혜미자 꽃꽂이 그렇죠. 연구실 제공 예. 그렇게 해서 전주에 뭐 2 방송밖에 없었으니까 네.
한 오랫동안 그렇게 그래요, 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저희가 꽃이 없어요. 꽃 여기 있잖아요. 네? 네, 꼭 여기 있어요. 저런 거 받아치기도 싫어. 감기 듣고. 그냥 꼴보기 싫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 그렇게 꽃꽂이를 그래도 한 50점까지 하셔서 그런지 자세가 꼿꼿하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도 아직 눈도 밝아서 그럼요. 작업하는 대로가 없고요. 또 뭐 어깨가 아프거나 운동도 안 하거든요. 네. 다리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거니와 허리도 아직은 반듯합니다. 선생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무시하는데 선생님은 꿋꿋한 걸로. 보니까 그 한채진 씨 개그는 예. 뭐 남녀노소 누구나 웃지는 않네요. 아니 저기 난리 났어요 지금.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꽃에 대한 걸 또 널리 알리시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셨죠. 네,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꼭 하얀색 평생에 흰 꽃을 들 수 있는 것은 결혼식 한 번이다. 아, 그러네요. 그건 내가 순수한 처녀다. 네, 네. 첫 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하얀 꽃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엊그제도 후배의 자녀 결혼식에 가니까 빨간 꽃 듣는데 요새는 뭐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색이 있는 꽃을 들으면 재혼일 때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꽃에 관한 이야기는 뭐 하루 종일 그래도 제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 고정으로 편성을 해서 꽃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럼요. 재밌었어요. 꽃은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항상 동백꽃이 동백. 야, 세다. 그 동백꽃 아가씨.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동백을 관찰을 해보시면 꽃은 하얀색과 빨강색이 있지만 완전히 개화되고 아름다울 때 탁 져요. 똑 떨어져서. 정의 시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주름 많고 이때까지 살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저는 막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동백을 좋아한다면 다들 의아롭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마치고 싶었어요. 근데 절정일 때 동백꽃은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혜미자 꽃이 계속 지금 피어 계신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예.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희 MC들이랑 가장 어울리는 꽃 하나씩 이렇게 딱 집어주신다면. 골라주시면. 네. 여기 끝에 우리 한재진 위원은 선생님, 어떤 꽃이 예. 좀 어울리나요? 전에 동백꽃 네, 아가씨라고 동백꽃 저 아가씨라고 제가. 상당히 고고해서 네. 붓꽃 같은 붓꽃. 예. 붓꽃. 예. 부었대. 얼굴이 아니고. 붓고 그래요 제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붓고 그러거든요. 붓꽃은 상당히 좀 지저분한 물가 속에서도 곧게 제가 참 보라를 좋아하는데 네. 보라색으로 피는 그러한 꽃. 꿋꿋하게. 에이, 지저분한. 맑은 데서 못 펴요. 꿋꿋하게 살아남겠습니다. 우리 옥심이 위원. 제가 저희 조그마한 한옥마을 정원에 있는 하얀색 그 모란꽃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너무 가짜이시다. 우리 고유의 꽃이고 또 하얀색 모란꽃은 약초로도 쓰이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하얀 모란꽃처럼 참 인상이 참 좋으네요. 저는 얘기 안 해주셔도 네, 돼요. 누가 봐도 잡혀니까. 저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남천이라는 게 있어요. 남천이요? 일본 말로는 난땡이라고 그러고 그 집을 수호해 준다 해서 일본은 아무리 정원이 커도 난땡이 없으면 정원이 있다는 소리를 안 하신답니다. 그렇게 그 꽃은 꽃도 아주 여리게 피거니와 가을에 지금도 아주 잎도 파랗게 단풍이 들어도 낙하하지 않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남천에 비하해서 제가 좀 끈질기긴 하죠. 끝까지. 예, 관계되는데 끝까지. 나중에 다쳐. 우리 신은미 위원은 어떤 꽃이 어울릴까요? 다 어느 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저 어디 꽃에다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굉장히 아름다우네.
꽃같이 향기롭고 꽃 향이 좋잖아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장미꽃에도 비유하지 못할 만큼 너무 예쁘네. 너무 과찬이십니다. 화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제 선생님 화장 지웠을 때 봤어야 되는데. 평소에 보셨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50이) 되셔서 갑자기 한지공예 쪽으로 바꾸시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지가 전주에서 유명한지도 몰랐고 네. 그렇게 좋은 것인지도 몰랐고 한지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꽃 포장을 하고 난 마지막을 꼭 한지를 했어요. 예. 어느 날 TV에서 네. 한지 공예를 가지고 이렇게 상자도 만들고 이런 게 화면에 나왔어요. 예.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한 대여섯 번 넘게 전화를 해서 그날 밤으로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한지와 접해보니까 한지가 우리 실생활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는 거라는 걸 굉장히 나중에 알았죠. 그 먼 서울까지 가신단 말이죠, 배우러. 나의 경제권은 곳에 있었고 한지는 투자였죠.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해서 완행열차는 아니었고 그런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새벽에 꽃을 사서 전주로 내려보내고 그러고 이제 저희 그 선생님 연구실이 영동 사거리에 파리바게트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빵과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선생님 나오시게 기다렸다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차가 그때는 6시 반 버스가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같이 뭐 2시간 40분이 아니고 한 5시간 그렇게 걸렸어요. 그 기차를 만일에 그 버스를 놓치면 밤 11시 반 기차를 타려고 강남에서 서울역까지 가서 그 배운 것을 그냥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오다가 전주역에서 내리는 걸 잊어 잠들어가지고 임실에서 내린 적이 많았죠. 그럼 선생님 이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서울 오가면서. 한 4년, 5년 하는 동안에 예. 제가 이제 크게 아팠어요. 그 시절에는 암이 걸리면 다 죽는다 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 살아온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꽃꽂이 전시 한번 해야겠다. 사범들만 데리고. 그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고 선배이면서 뭐 전북 지역의 언론사 문화부장 하시는 선배님이 이 한지 공예를 제가 하는데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죽어야 하는데 이대로 죽으면 한지 공예라는 것이 정말로 묻히겠구나 싶어갖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꽃꽂이 하는 길에 옆에서 한지도 허가를 하는데 그때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엄두도 못 냈고 두려웠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사양을 했는데 한 열흘 정도 출림을 받고 예술회관 1실에서는 꽃꽂이 사범전, 네. 2실에서는 한지공예. 아.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한지공예라는 걸 세상에 선을 보였죠. 어찌 보면 마지막 전시회일 수도 있다 하는 거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죠.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그 한지의 어찌됐든 매력에 빠지셔서 서울로 오가고 하는 거를 마다않고 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네. 어떤 게 그렇게 매력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색지가 한 100가지가 나오니까 꽃이 다 똑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만진 내가 늘 입버릇처럼 50 넘어서 늙은 모습으로 꽃 만지는 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어쩌면 이렇게 철없이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었죠. 꽃을 안 하면 무엇으로 살 건지 대책도 없는데 꽃에서 벌어서 꼭 필요한 거 쓰고 남은 돈은 한지를 모으는데 그냥 그렇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시회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공무원 하던 백옥선이라는 예. 그 한지 축제를 시작했던
아. 선생님이 뭐 한다니까 꽃꽂이 아닌 한지도 해? 그러고 구경을 왔다가 손뼉을 딱 치면서 선생님 앞으로 전주 예총이 할 일은 이겁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예총에서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애를 써가지고 94년도에 돈 7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95년도에 제1회 한지공예 대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저는 선생님 궁금한 게요. 그때 당시에 그 스승님이 거기 딱 전시회 딱 와보고 아니 내가 다 알려주질 않는데 이런 작품들을 우리 개미자가 이렇게 막 감탄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네. 스승님께서. 선생님이 저보다 12살 아래인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선생님께서 좀 한편으로 이뻐하고 한편으로 미워하셨어요. 질투가 있으셨구나. 거의 저희 선생님은 색 배합을 안 하시고 그냥 문양 파서 장식해 놓은 데서 거의 끝이셨거든요. 네. 저같이 색을 막 몇십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것을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흡기도 했겠구나 그런 생각. 왜냐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니까. 뛰어넘은 건 아니지만 뛰어넘는 거죠. 아무튼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예. 제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제자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네. 또 제 자신이 긴장도 되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예술은 더 그러죠. 그렇군요. 그 선생님 꽃꽂이 제자분 중에 같이 또 한지로 넘어오신 분도 그럼요. 계시나요? 그럼요. 그래요? 많이 있죠. 아, 정말요? 네. 정말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근데 한지로 이렇게 또 옮기셔서 그렇게 또 나름 승승장구를 하실 때 같이 꽃꽂이에서 한지 쪽으로 넘어오신 제자분들도 있지만 꽃꽂이를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지 쪽으로 가시니까 우왕좌왕하는 제자분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뭐 모든 분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튀신 거 아니냐. 배신자, 배신자. 배신 아니냐. 배신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방송국에 꽃도 꽂는 전문가로도 컸고 대학에 전북대학 원예과에 강사도 네. 나가고 그래서 참 후배들을 잘 키워놨다 그런 좀 보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섭섭함도 있지만 예. 제가 선생님이 작품을 좀 가지고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여기 무대에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색 조합이 너무 예뻐요. 꽃이 살아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반지꼬리, 네. 우리말이죠. 반지꼬리이고요. 이런 문양은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단에서도 본을 뜨고 그림에서도 본을 뜨고 네. 이렇게 해서 제 문양을 만드는 거고 이 틀은 한지를 한 60장을 두드리면 3mm 정도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골벽을 전부 한지로 만들었고요. 아, 이걸 다 한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요. 나무가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대단한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가구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이거 가구는 선생님 한지. 이거는 선생님, 책자 이거 같은데요? 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이렇게 돼요. 넘기는 거 아닌가요? 잘 쓸게요. 어떤 거예요? 이건 이 종이는 지금 먹물을 살짝 들인 거라 네. 색이 잿빛 아, 이게 거죠. 먹물색이에요? 네. 선비들 그러니까 남정네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네. 글을 쓰고 버린 한지를 모아서 이렇게 저좀 줘.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열어보면 저는 선생님 그 딱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딱지입니다. 딱지처럼. 딱지예요. 아, 딱지. 이렇게 해서 한지를 보관을 했어요. 아. 실을 보관하던 실첩입니다. 아, 이 안에. 이걸 봉투처럼. 네, 딱지. 딱지는 선생님 아이디어인가요, 그러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한지 유물이에요. 유물을 재현한 거고요. 다 이런 큰 딱지도 있고요. 아, 이게 다 실첩이구나. 실첩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동무집에 가서 자수를 놓을 때 운반했던
실적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갑 같은 거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지갑도 만들죠, 당연히요. 이건 이제 좀 조금 틀리죠, 네. 그건.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 소중한 거를. 네. 이렇게 돼 있는 실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지가 다 하나하나 들었어요. 이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세요. 다 또 이렇게도 열리고요. 네. 또 이렇게. 네, 네. 또 전체가 또. 다섯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진짜 지혜가. 네. 그리고 이 서랍이 또 있어서 서랍에도 넣고. 아, 서랍에 또 양쪽이 네. 있구나. 이건 이제 반가에서 양반들이 썼던 거. 서민들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은 창작이 아니라 네. 우리 선조들의 손길로 이어져 내려온다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죠. 네. 이거 뭐 어디 비상금 숨기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데요? 이건요 네. 왕실에서 사용했던 실접이에요. 이것도 실첩이에요? 아까 거는 그냥 양반가에서 네. 썼던 거고 양가에서. 이거는 이제 궁에서 보세요. 왕자가 임금왕자로 돼 와. 있죠.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열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서랍이 이렇게 쭉 있죠. 훨씬 얘가 확실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그거와 똑같고 네. 선생님, 근데 그 한지공예라고도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전지공예라고 불렸다고 들었어요. 한문으로 네. 앞전 밑에 칼도자를 써서 전지 종이지자 네. 전지공예인데 그 한국의 전지공예와 중국의 전지공예는 한문은 똑같은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부적 같은 의미. 그러니까 숫자나 복자를 빨간 종이에 가위로 오려서 그 전자가 가위전자거든요. 네. 가위로 오려서 어디에 붙이느냐면 대문 혹은 방문에 붙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적 같은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걸 뜯어서 태워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전지 기법은 세단살이, 반지꼬리, 실점, 뭐 예단함, 사주함 모든 기물을 넣어두는 상자나 우리 세간살이에 쓰이는데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문에다 붙이는 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기법도 우리 같이 배접이라는 것도 없고요. 그러건만 중국의 역사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대한민국에서 한지로는 제가 지금 처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지장으로 그분들이 1시간 정도 상의해서 구분을 지었군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중국하고.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저는 만족합니다. 색지장 명인이 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된다는 네. 그런 말 있죠. 아 깜짝이야. 네, 자, 이거 그렇습니다. 자, 이거 잘 안 끼는데요. 네. 예. 김혜미자 선생님의 최고의 역작을 제가 오늘 그래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역작. 예, 최고의 역작. 어떤 이거는 작품일까요? 쉽게 다룰 수가 없어요. 자, 한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지예요. 이 안에 다 한지를 1,800장을 1800장이에요? 1,800장을. 일단은요. 네, 선생님, 이 이게 정도 뭔가요? 두께가 되고요. 네. 대한민국 국세를 놓을 때 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요입니다. 받치는 받침이에요. 국세를 바치는 받침. 네, 정식 이름은 요석입니다. 요석이요. 근데 돌을 안 쓰고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종이로 요석은 만들었다. 딱 한 줄이 있답니다. 그 실록에. 네, 실록에. 실로 그 한 줄을 네. 보시고 이걸 네. 그러면 이걸 만드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일체 없고 네. 그냥
종이로 만들었다 네. 그 한 줄을 가지고 네.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양을 했고 예. 또 한 보름 후에 역시 제게로 또 왔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네. 지금 이게 1,800장이고 지금 이게 한 300장에서 400장 정도 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빠개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만져보시겠어요, 다? 100장 정도를 하면 휘어지거나 빠개지거나. 지금요 소리만 들어보면 이게 나무. 예. 아니 나무 그 튼튼한 원목처럼.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2개뿐인 건가요? 그러죠. 이 작업을 거의 8개월 넘게 걸려서 12월 29일까지 납품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23명의 장인들이 19점을 의장품, 국세 의장품 19점을 만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보냈다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아까 뭐 많은- 구부러지고 뽀개지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질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한 장은 가로로 붙이고 한 장은 세로로 붙이고 가로, 세로 그다음에 두드리는 횟수도 네. 한 장 붙이고 한 번 50번을 두드리든 100번을 두드리면 끝날 때까지 3.5cm예요. 밑에 저 판이. 그래서 이제 100번을 두드리면 거의 마릅니다. 그러고 자연 건조를 위해서 3시간은 그렇게 두드릴 때 요거를 사용하신다고. 맞습니다. 예. 제가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뿌리로 만든 타솔이라는 건데 이것을 한 70년 쓰신 어른한테 저걸 저는 하야를 받아 하야했다고 그러시는데 마지막 작업하던 저 한지의 섬유질을 제가 씻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건 무슨 이 나무? 요석 만들 때 요걸로 쓰신 거예요? 네, 한 장을 붙이고 저걸로 100번 두드리고 한 장을 붙이고 100번 두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영광스럽게도 대통령 포상을 3명이 받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받았죠. 100장 곱하기 1800. 18만 번. 이게 최소한 들어가는 손이 18만 번의 손길이 이걸 만드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짜는 마감 날짜는 자꾸 오는데 이 3.5cm가 안 되는 거예요. 0.01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3시간 되면 종 올려놓고 또 일어나서 잠결에 또 두드리는데 저희 손녀딸이 하루는 옆에서 자다가 네. 우리 할머니가 100번 두드리는데 몇 번 두드리는가 보자 했더니 제가 한 번은 98번, 한 번은 한 100 몇 번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몇 달간을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결에도 그 숫자를 채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정말 정성이 들어가는 정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저건 하나는 지금 현재 진품으로. 행정부 장관이 네. 대통령 도장 국제적인 그 외교 문서에 찍을 때 쓰시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납품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역작, 대작 요석을 봤잖아요. 그 작품 외에도 또 뭐 굉장히 아끼시는 또 기억 남는 작품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끼고 기억나는 거야 많지만은 네. 전통 혼례를 위해서 가마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종이로 가말이요? 사람 되는 가마요? 아니 이제 나무로 목재는 했고요. 네. 그 문양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한지로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이학 여사라고 자수장이 만든 가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실측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15년간 한 1000쌍이 전통 혼례를 치렀답니다. 그 아, 그 가마를요? 네. 그런데 금년에 네. 한 5개월 걸려서 완성해서 납품을 엊그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부들이 다 키들이 커가지고 다 체격이 그러니까 그 가마가 좀 작아서 결혼식을 못 올린 신부도 많대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한 15cm 정도 크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게 전주시에
제가 남겨놓는 하나의 그 기록이 될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걸음걸음 큰 결과물도 만들어내셨는데 정작 본인이 나는 20년 동안은 한지대에서 몰랐다 이렇게 반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진심입니다. 예. 인사동에 가면 한지 샵이 많았어요. 네. 지금도 있지만 한지가 아름다운 색으로 나온 거 있으면 다 사다가 내 작품만 아름답게 만들면 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그런데 제가 대승마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한지 명인 명품전이라는 그 기획전을 한번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살아계신 분들이 30명이 안 됩니다. 한지 드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지를 뜨는지, 그래서 내가 그 종이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이 어리석게 20여 년을 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이분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 한지의 끈질김 굉장히 즐기죠. 좋은 네, 한지는 맞아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즐김, 또 그런가 하면 부드러움, 투명함, 이 모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한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내 자신이 도대체 한지 뜨는 분들의 삶은 무엇이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은,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 이분들의 삶을 좀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소중한 한지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은 껍데기일 것 같다. 이런 자책이 생겨서 이분들이 그래도 그걸 붙들고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지를 작업하는 저로서는 고맙고 정말로 고마워서 그냥 차에 타면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오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한 거 그대로 옮겨 쓰는 과정으로 끝났지만은 제 진심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이 처음에 한지 이 종이에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좋으셨다고 했다고 하는데 소리가 나요? 네, 저를 내서 들은 건 아닌데 우연히 들어보면 한지의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두께 차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고 당나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싼종이, 창호지 같은 거, 문종이 같은 것은 거의 펄프를 많이 섞어요. 네. 그런 소리는 둔탁합니다. 소리 이게 자체가. 아까 그런 네. 아, 그래서. 한번 저희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께 차이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소리 하고 크게 털어보세요. 크게 진짜 크게. 달라요. 굉장히 오. 그런데 기술도 필요하고 뜨는 장인의 그날의 정성. 환경, 기분도 좋은 한지를 뜨는 데는 굉장히 영향이 미친다 해요. 근데 선생님 저희 잠깐 이렇게 한지 이렇게 만져봤는데도 막 뭐가 이렇게 막 날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업병이 걸려 있잖아요. 천식이. 그리고 저희 집은 또 한옥이랑 예. 그렇게 막 아파트처럼 소통도 잘 안 되거니와 저는 그냥 천식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생을 해왔는데 그런 병 하나 좀 선물로 받아도 괜찮거든요. 병을 선물로 생각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 나누신 걸 쭉 들어보면 집에 아무래도 좀 소홀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꽃꽂이에서 더군다나 한지로 또
학교로 뭐 워낙에 바깥 활동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랬어요. 당연히 네. 따님들한테는 좀 그래도 미안한 감이 있으실 것 당연하죠. 같은데 참 착하게 잘 커줬고 사위들도 딸보다 더 정스럽게 잘 얻어서 저는 말복이 있다고들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내딸이 지금 호주에 결혼 오고 3일 만에 호주 간 지 지금 24년째인데 네. 그 딸이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그 딸이 한 말이 엄마 나는 언니가 중3, 큰언니가 고3일 때 혼자 항상 집에 있었던 게 너무 외로워서 엄마 나는 시집 가면 아기가 대학 갈 때까지 절대 일 안 가줄 거야 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호주 같은 나라 외국에 가서 노는 주부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딸이 작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간 뒤로 어떤 비행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얼마나 저 어린 것에게 가슴에 상처를 줬으면 그 외국에서 맞벌이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슴이 아프게 오더라고요. 엄마가 고팠네요. 따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 하루에 20시간씩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작업하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한지는 특히나 여기다 꽃에다가 핑크색 해주고 잎에다 그린색 해주고 그린색을 좀 어두운 갈색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여기까지만 완성하고 자자 하다 보면 나비는 뭔 색을 해야 이쁠까? 이러다 보면 그냥 날이 꼬박꼬박 새는데 네. 네. 70이 넘은 뒤로는 항상 1년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아직도 저 작은 방에 작업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서 그 작업을 좀 다 끝날 때까지는 건강히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방을 선생님 좀 큰 방에다가 저 산더미 같은 것들을 좀 더 큰 방에다 좀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공업 끝날 때까지는 저희랑 같이 계시는 걸로. 네, 그러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6년째 지금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대요. 그 완주의 어떤 병원에서 네. 이렇게 한지공예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대승 한지마을 관장으로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이제 내년 3월이면 7년 들었었는데 그곳에 가면은 그 조현병,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0분 동안에 막 들랑달랑해요. 안정감이 없고 저도 불안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작업을 하고요. 작년에는 벌써 작년이네요. 네. 17년도에 2명이 한지공예대전에 출품을 시켰더니 입선을 했어요. 제가 대선 받을 때보다 더 기뻤어요. 그러게. 그분들이 직업까지는 못 가져도 부업이라도 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을 만들고 싶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내가 이거는 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나 전시 같은 게 있습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죠. 거봐요. 그러니까 선생님 방을 큰 데로 옮기셔야 돼요. 첫째 그 한지 공예라는 건 지금은 예술품이다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조선시대 우리 세간살이였거든요. 본래의 한지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소품을 가지고 마지막 전시를 하고 싶고요. 한지 관련 후배들을 위해서 책 한 권 쓰고 싶고요. 또 내 인생사도 한지를 포함해서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인연이라든지 어디서 만났던 인연, 특히나 한지와 꽃과 함께했던 인연들에 대해서 꼭 책 한 권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 책에 저희 개인사 편찬위원회도 좀 살짝 넣어주시면 자, 우리 편찬위원들 김혜미자 선생의 인생 역사서에 뭐라고 쓰실 건지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네, 저는 천연염색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연염색. 네, 마치 천에도 종이에도 이렇게 천연염색을 들이면은 그 화학적인 그 염료에서 그렇죠.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곱고 진한 색이 나오거든요. 그 고운 빛깔처럼 선생님을 뵈면은 정말 고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지준 의원. 네, 저는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 보면서 실크로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실크로드가 인류 문명에 이렇게 교류하는 길을 만든 비단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이 하면서 전주, 아니 대한민국 세계를 넘어드는 그런 한지계의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몇 차선인가요? 제가 볼 때는 8차선입니다. 길 좋습니다. 너무 욕심내신 것 같은데요. 왜요? 8차선 예. 실크로드. 실크로드다. 네. 네. 우리 옥심이 의원. 저는 오늘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딱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음식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무화과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무화과. 있어요. 신의 열매. 그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즐겨 먹었던 그 무화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신의 그 열매, 그 신이 주신 그 열매처럼 어쩌면 아까 신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네, 좀 이렇게 같이 맞지 않나 해서 무화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5글자인데요. 베넷저고리. 베넷저고리. 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따뜻한 손길이 닿는 게 베넷저고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지를 대할 때의 마음이나 또 한지와 함께한 그 인생이 그 베넷저고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베넷저고리 5글자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들었잖아요. 네. 이 중에 대표 편찬위원을 한 분 골라주셔야 되거든요. 다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단어로 와 닿지만은 반성은 하게 되면서도 우리 천연염색이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그렇게 끝나는 날까지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은미 의원이 대표 편찬위원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선물 준비하셨죠? 네. 직접 추천. 감사합니다, 선생님. 되게 가벼운데요. 너무 선물을 큰 상자에 넣어가지고. 네. 와, 이거. 와, 한지로 작품을 만든 네, 작품이에요. 명함 케이스. 너무 귀한 걸 선물 받았어요. 이거 사실 돈 주고도 사기 힘든 그런 작품인데 네, 이렇게 선물 받아서 너무 뜻깊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대준 의원 정리해 주시죠. 네. 얇은 한지가 한 장씩 이렇게 모여서 예술품을 이루듯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의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장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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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